서술형 4번이 의도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이 지문을 설명을 하면서 달력의 양력과 음력을 결정하는데 이제 필요한 요소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가 뒤에서 중요한 것들 막 이렇게 아무튼 뭐 정리를 했었는데 그 어느 문장을 볼 거냐면은 여기 볼 거거든요. 앞에 있는 문장은 요거랑 요거를 중간에 커넥션 연결을 시켜가지고 양력과 음력 중에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이거 내가 오늘은 문제로 내지 않았는데 저런 커넥션 같은 단어도 학교에서 단답형 서술형 내기 되게 좋은 위치의 단어거든?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시 여기 농업사회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농업사회를 수업 시간에 관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수정을 할게.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것 때문에 거의 한 30분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아무튼 왜 그런가 보면은 이제 농업사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당시 유럽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로 존재했던 하나의 이제 생산 방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이 농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높은 고도인 거야. 그러니까 땅이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의 형태는 what we can observe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conversely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은 이번에는 아라비아 지역의 노마딕 피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것도 이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농업이랑은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생활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삶에서는 이 유목이라는 생활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문장 뒤에 있는 내용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를 눈으로 관찰하는 게 덜 중요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문장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얘네들한테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달의 위치 혹은 달의 형태였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밤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는 달의 위치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되어서 루나 칼렌더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계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졌을 거냐면은 이 농업 사회에서는 관찰 가능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진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초록색이랑 분홍색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생각을 해야 양력과 음력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를 농업사회랑 유목민들의 생활에 두 가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각각 사례로 들어준 거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로마 지역의 크리스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일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종교적인 요소란 말이지. 그러면은 요 필수적인 거에 요 관찰할 수 있는 것에다가 크리스찬이라는 종교가 플러스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디 갔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 아라비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커넥션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 지문의 마지막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를 지리적인 것,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이 각각의 문화와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전통, 요러한 것들이 한 번 더 필터링 되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양력이냐 음력이냐 라는 게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겠어? 왜냐면은 딱 서술형 내기 너무 좋은 지문이거든? 뭐가 뭐고 뭐가 뭔지 물어보기 너무 좋은 지문이어가지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서술형 2번 보자. 서술형 2번. 1번은 좀 많이 맞춘 것 같고. 일단 틀린 것들 위주로 좀 보면은 C번 먼저 볼게요. 주어가 this individual, is 동사 뒤에 victim, 피해자. 근데 뭘 했던 피해자인가를 of 뒤에 오늘 문제에는 보기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쟤는 동명사를 완료 시제로 쓴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어. 그래서 실패라는 경험을 했던 피해자인데 뭘 실패했냐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to stay relevant부터 문장 끝까지가 실패했던 것을 설명하는 두 개의 to 부정사 목적어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nd 뒤에는 embraced 과거 시제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to embraced로 써가지고 having failed의 목적으로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D번 봅시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 디테일 체크에는 내가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은 그 생략된 거를 앞에 이렇게 연하게 적어주니까 그걸 보면은 판단하기가 쉬운데 요렇게 보면은 헷갈렸을 수가 있기는 해. think about의 목적어 impact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어가지고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한 번씩 어떤 질문이 오냐면은 저 해빙을 뭐 다른 방향으로 뭐 이렇게 뭐 표현하면 저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personal부터 문장 끝까지는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어가지고 앞에 있는 impact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목적격이라는 거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기 D번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치사 더하기 명사, 그리고 executive leadership을 바로 뒤에서 exposed부터 수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D번은 동사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헤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G번 보기가 있는 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이 기니까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도즈 주어 근데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who가 왔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수식하는지만 볼 수 있으면은 전체 구조를 보기가 편해. found 동사 앞까지 수식할 거니까 여기까지 주어 수식할 거거든요. 여러 번 저항했던 사람들은 뭘 발견했냐면은 거의 없는 기회,
그러니까 사실상 기회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이게 어떤 기회인지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수식하는 역할로 씁니다. 요렇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and의 역할은 그들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 라고 해서 너네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진짜 어릴 때 배울 때 and라는 접속사가 뒤에 결과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이나 선생님들도 있거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and가 뒤에 있는 문장을 결과로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발견하지 못했다의 결과로서 여기에 let고 동사가 해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거든. 근데 목적어 없이 let고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G번 보기는 과거 시제로 동사를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 동사로서 found랑 연결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문장인 거지. 그래서 그 결과로 해고가 된다. 일찍 은퇴를 하게 된다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 문장 구조를 좀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꽤 어려운 문장들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은 대체적으로 잘한 것 같고 잘했네. 일단 조금 쉬다가 뒤에 진도 좀 나가자. 지민이가 별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욕하는데. 해서 엑셀사이즈 5번에 보면은 미소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게 타고난 것 하나. 그러니까 인간들은 미소 짓는 능력을 타고나게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타고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쓰질 않으면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의 적절한 경험이 필요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미소라고 하는 그 행동, 표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미소는 타고난 능력에 외부의 자극이 더해져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얼굴 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디테일 체크 보면은 미소라고 하는 선천적인 능력, 이게 증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이 뒤에 있는 걸로. 놀랄만한 관찰에 의해서 증명이 된대. 근데 관찰을 왜 놀랍다라고 했을까? 뒤에 대절이 동격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애기들인데 어떤 애기들인지를 두 번 수식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너네 혼자 복습할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까다로운 거니까 잘 봐줘야 돼. 첫 번째 수식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거나 눈이 멀었거나 하는 아기들. 그러니까 어쨌든 신체의 한 곳에는 최소한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라고 하면은 사람의 얼굴을 결코 본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아기들. 그러니까 이런 아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 대절의 주어예요. 그러면은 수식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콤마 D라고 무조건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얘는 문장 구조상 동사가 온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또한 무엇을 시작하냐면은 at around 2 months, 한 2달쯤 되면은 미소 짓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사람은 미소 짓는 걸 타고남을 1번으로 설명을 한 거야. 2번 문장에 그러나 이 눈이 먼 아기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disappear,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조건이 깔렸을 때 이렇게 될까? 뒤에 if를 nothing 주어랑 같이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 미소를 강화하기 위해 행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미소가 타고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쓸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미소 짓는 법을 까먹고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은 3번 문장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없으면, 그러니까 2번 문장에서는 강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했고 3번 문장에서는 그걸 피드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미소 짓게끔 하는 주변의 모습,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미소 짓는 행동은 die out,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4번 문장 보면은 그러나 여기에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눈이 먼 아기들은 미소 짓는 걸 계속 할 거야. 어떻게 한다면 계속 미소 지을 거냐면은 아까 2, 3번 문장이랑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피드백을 주면 되잖아. 그거를 4번 문장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눈이 먼 아기들 뒤에 수동태 동사들을 여러 번 쓸 거거든요. are cuddled, are bounced, are nudged, and are tickled 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른들이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간지럽히고 장난으로 찌르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의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anything이기는 한데 뒤에서 투부정사를 사역동사로 해가지고 합니다. 눈이 먼 아기들이, 이거 목적격 보호 동사 운영 써야겠죠. 알도록 하는 거, 사역동사니까. 그러면은 아기들이 뭘 알게 될까? 두 가지를 알게 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어른들이 계속 나한테 관심을 주고 있는 거야. 그거를 and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는 care about them. 본인들에게 care about,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행동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또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을 5번에서 social feedback으로 다시 받아주고 있어. 그러면은 요것도 2번, 3번에서 얘기했던 단어를 반복해서 다르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마포고가 서술형이 2학년이 되면 다른 학교들보다 까다로워져가지고 어쨌든 이런 사회적 피드백은 장려한다라고 합니다. 애기들이 인코리지는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가지니까 계속해서 미소 짓도록 장려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천적인 것과 피드백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지금까지 5개 문장으로 정리를 했고, 이거를 6번은 문장 하나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애기들이 피드백 받는 걸 말하기 때문에 early experience로 주어를 썼어. 이것은 operate with, 작동한다라고 볼 겁니다. 무엇과? 우리의 생리자금과.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early experience랑 with the our biology 중에서
early experience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social feedback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with 뒤에 나와 있는 이 our biology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장에서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built-in capacity for smiling 요거를 5번 문장에서 our biology로 한번 반복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생리작용이라는 단어를 아마 모의고사 그냥 문제 풀면서도 많이 볼 건데 우리 몸속이 혈액을 공급하고 소화를 하고 숨을 쉬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신체 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신체 작용인 거지. 그것과 피드백이 같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 당연히 사회적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회적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미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미소를 지을 줄 아는 거. 그거를 사회적 행동을 만든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7번 문장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애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애기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이 주제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7, 8번이 더 들어갔거든? 그래서 사실상 너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눈먼 아기들의 사례들이 본인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하려고 굳이 블라인드 베이비지만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8번에 시력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도 미소를 짓는다는 거지. 너한테 더 많이. 어떤 상황에서 너가 걔네들을 보거나 혹은 better still 이거 부사예요. 더 나아가서 얘네들을 보고 smile back and 다시 미소를 되받아 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애기들 보면은 이제 애기들 보자마자 무서운 표정 짓고 이렇게 하진 않죠? 얼굴 보고 너무 귀여우니까 미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애기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미소라는 사회적 피드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된다라는 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갔다 오세요. 이거 7번이 오늘 하는 지문 중에선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내용 일치로 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렉틴이라는 물질은 너네 모의고사 앞으로 풀면서도 종종 나올 겁니다. 미래 문제에도. 어쨌든 이게 우리 체내, 신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는 거야. 얘가 몸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래서 몸속에 들어갔을 때 렉틴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게 긍정적인 역할, 누구야?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가 그거를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게 이 지문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문에서 렉틴이라는 게 우리 신체에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보면은 렉틴이라고 하는 거는 큰 단백질이래. 근데 어떤 건지를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할 거야. serve as 역할을 하다. 그래서 뭐로서 역할을 할 거냐면은 중요한 무기인데 이게 어떤 무기인지를 또 요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해서 목적격인데 use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식물이 사용하는 무기인데 왜 사용할까? 그거를 투부정사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defend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는 문맥상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 them은 앞에 있는 plant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용으로 다시 보면은 식물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게 렉틴이라는 큰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 왼쪽 부분에서는 댐셀브즈라는 미안. 댐셀브즈 가자. 그러면 더 맞아. 왜냐하면은 내가 댐셀브를 하는 게 더 맞겠다. 보세요. 지금 투 부정사 방어하는 행동을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투 부정사 앞에 무조건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투 부정사가 굳이 어떤 의미상 주어를 가지냐라고 하면은 이걸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식물이 본인을 방어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행동을 하는 주체, 이 식물과 그리고 이 식물이 방어하는 목적어, 이 객체가 두 개가 똑같은 식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마지막에 themselves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겠죠? 이번 계속 보면은 렉틴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bind to 결합한다라고 합니다. 탄수화물과. 근데 언제 결합을 하냐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식물을 섭취할 때 탄수화물과 결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를 3번 내용까지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볼게요. 렉틴은 또한 결합을 하는데 당이랑도 결합을 한답니다. 근데 너희가 기본 지식으로 뭘 꼭 알아놔야 되냐면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도 풀 거잖아. 너네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이 탄수화물은 신체 내에서 당을 만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포도당, 글리코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 결합을 한다라는 것은 얘랑도 결합하고 얘랑도 결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만들어낸 당 분자와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신체 안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신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혈관 안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신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장 기관, 신경,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체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체의 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액체로 구성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탄수화물이 만들어낸 포도당은 우리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거를 뒤에 나와 있는 표정처럼 그 표현처럼 수식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발견이 되는데 장이든 두뇌든 신경 말단이든 뭐 관절 뼈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액, 피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 포도당이 렉틴이라는 물질이랑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4번 문장 보니까 스티븐이라는 박사에 따르면은 이 끈적해진 프로틴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스티키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신체에 여러 가지 체액이나 기관에 녹아 들어간 이 당 분자랑 같이 섞이면서 결과적으로 스티키한 물질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현실에서? 프로틴이 이거 문맥상 방해한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뭘 방해할 거냐면은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거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세포 사이에. 그리고 엔드 뒤에서 두 번째 동사 유발을 할 겁니다.
독성 그리고 염증 반응을. 너네 한 번씩 보면은 이거 동사 위치 좀 잘 봐주고요. 동사 2개라는 거 헷갈리기 딱 좋은 위치거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드름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드름이 얼굴에 막 올라오면은 아니면 신체 이제 갑자기 올라오면은 이게 붉은색을 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의 평소 두께가 이 정도라고 생각해볼게. 실제로 엄청 얇겠지? 그러면 이 안에 피도 흐르고 포도당도 흐르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흐를 거란 말이야. 신경도 흐르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흐르는 공간의 두께가 넓혀질 때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안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혈액이나 신경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보를 오류로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이렇게 쳤어. 그러면 이게 누가 나를 쳤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감각을 정상적인 신경이 그냥 뇌로 바로 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 신체 컨디션이 떨어져가지고 이 신경끼리 제대로 대화가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쳤을 때 뇌가 아프다라는 걸 처음에 몰랐는데 주변에서 계속 때리니까 이게 빨개질 정도로 이렇게 신체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나중에 되게 심해지면은 이제 염증성 반응까지 올라와가지고 너네 얼굴이 혹은 신체적으로 붉은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신경이 되게 공간을 넓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사본 문장이 세포 간의 메시지 전달을 방해했다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세포끼리 대화가 돼야 우리 신체에 적절한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렉틴이 막아버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제대로 못해서 신체에 붉은 반응들이 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똑같은 얘기 모의고사에 무조건 100% 나와. 200% 나와. 이 얘기 요즘 되게 자주 보여. 그래서 어쨌든 렉틴은 우리 신체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에 안 좋아서 독성 혹은 염증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질까? 8번 보면은 brain fog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됐다라고 보다는 평소보다 계속 까먹는 거야. 별거 아닌 건데.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평소보다 오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사사로운 뇌의 기능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과부하 뜬 거지 머리. 이게 한 가지 결과가 되는데 이 result of의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interrupting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조건 동명사기 때문에 토부정사 이런 거 못 와요. 무조건 동명사 자리거든. 근데 누가 방해한 것의 결과일까? 의미상의 주어를 렉틴으로 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잖아. 그래서 렉틴이 방해했대. 무엇을? Communication between nerves. 신경들 사이의 대화를. 6번 문장에 obsestomic이 배탈이에요. 배탈. 배탈 난 것도 또 다른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렉틴이 너무 과하게 분비되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몸속에 이런 끈적끈적거리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이 배에 통증이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은 어쨌든 렉틴이 신체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며 그리고 어떤 증상들로 우리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7, 8번에서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렉틴을 없앴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증상들도 같이 없어지게 될까? 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말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7번 문장 보면은 이 박사가 열거를 합니다. 뭘 열거하냐면은 다양한 다른 신체적인 증상을 열거한단 말이야. 두 번 또 수식을 해줘요. 첫 번째는 including으로 이렇게 관절 통증, 치매, 두통, 불임 어쨌든 이런 건강 문제들 다양한 것들을 열거합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have been resolved 해결되어 온 거라는 거지 환자들에게. 그러면은 환자들이 앞에서 열거한 질병들을 어떻게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 원스 D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환자들이고 얘네들이 우리 신체에 좋지 않은 렉틴을 당연히 문맥상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열거한 증상들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도 렉틴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질병들이 렉틴이 빠지면은 또 좋아지는 그런 렉틴이 없었을 때 신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8번 문장이 얘기하거든요. 폴이라고 하는 박사도 대절이라는 걸 썼어. 근데 이 대절이 되게 길단 말이야. 일단 주어가 hypothesis, 가설이에요. 근데 어떤 가설인지를 뒤에서 동격의 대절로 봅니다. 렉틴이라는 게 be involved in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설 파킨슨병과 함께 이 가설이 주어이기 때문에 is gaining 이 동사가 될 거거든. 이 문장 주어 동사 보기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지지를 얻은 거야. 근데 뭘 가지고 지지를 얻었냐면은 그냥 말만 하면 안 믿어줄 거잖아. 그래서 with 뒤에 animal studies 동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동물 연구는 뭘 보여주는 연구일까를 showing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수식을 할 거거든요. 이 연구가 어떤 건지를.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뭔지 목적어를 보니까 렉틴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may be damaging까지가 전부 동사예요. 세 개 단어가 망가뜨리고 있을 거라는 거. 무엇을? 신체의 대장을. 그리고 and 뒤에 may be 생략하고 어법상 앞에 나와 있었던 damaging과 똑같이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두뇌로 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얘기를 하는 거는 렉틴이 신체에 들어가면은 뇌까지 흐르면서 어쨌든 신체에 좋지 않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뇌까지 이동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콤마 뒤에 이 웨얼은 계속적 관계부사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접속사가 없어서 관계부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썼어. 그래서 해석을 그리고 거기에서라고 할 거야. 당연히 두뇌에서라고 보겠지. 두뇌까지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두뇌에서 렉틴들은 보여줄 거야. 어떤 상태라고? To be toxic. 독성이 있는 상태라고. 어디에 있어서? 도파민 작용을 하는 뉴런에게 있어서. 도파민은 사람이 기분 좋아지게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그 신경을 쟤네가 억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렉틴이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즐거움이나 기쁨을 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파킨슨병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어쨌든 렉틴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얘네들이 몸에서 부정적인 역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렉틴 안 좋은 거다 이런 거죠. 그치.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하게 주제를 말하면 렉틴이 우리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막 내용의 일치나 빈칸으로 나오면은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른 갔다 오세요. 내가 하나만 얼른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 이 지문도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모의고사에 엄청 나오거든? 확실성은 뭔지 알 거야. 근데 이걸 인간이 선호하는 거야. 왜 인간은 확실한 걸 좋아할까? 생존하려고. 그래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먹거나 확실한 것에만 이제 어울리거나 하는데 이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인간의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확실성을 좋아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인간들은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스탬프롬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고대 조상에게서 유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투부정사를 필요로 했던 조상들 당연히 살아남아야겠지. 그러면 어디 옆에서 살아남았어야 했을까? 검치오나 독성이 있는 딸기류.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주변에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로부터 살아남을 필요가 있었던 조상들에게는 이 확실한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3번 문장에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두뇌도 진화를 했습니다. 투부정사 하려고. 투부정사를 미안. 일단 볼게. 헬프 동사를 썼는데 이거 문장 구조에서 헬프가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and 뒤에서 3번 썼다라는 거. 이거 좀 잘 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돕는지 봅시다. attend to 이거 내가 혹시 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 동사를 그냥 attend로 쓰면 이거 틀려요. attend랑 attend to는 완전 다르거든. attend는 참석하다 이런 뜻이잖아. 완전 달라. 두 개 바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위협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상태, 살아남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도우면서 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4번 문장에 사실상 우리는 대절을 배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비격급이죠. 앞에 있는 the more certain은 형용사기 때문에 we were 뒤에 있던 여기 주격 보호였던 more certain이 이렇게 앞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확신할수록. 두 번째는 얘가 좀 독특한 게 이렇게 수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급이 배럴인데 이 배럴이 혼자서 비교급으로 쓰인 게 아니라 찬스를 수식하면서 쓰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배럴 찬스가 we had의 목적어였어요. We had better chance of making the right choice 이렇게 쓰였었는데 요거를 같이 앞으로 뺐다라고 하는 것. 앞에 있는 더 비교급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조가 이해가 잘 될 건데 뒤에는 이 chance라는 명사의 자리가 나중에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복습을 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럴이 비교급인데 수식하는 명사를 데리고 앞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좀 잘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더 잘 할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chance는 기회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인간은 확실한 걸 좋아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확실성을 발견할까라는 거를 5번 문장부터 이제 사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베리류가 지난번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건가? 똑같은 크기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질문의 답이 만약에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라면 그 베리가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은 모양이면서 사이즈라는 사실을,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확실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의 두뇌가 direct, 지시할 겁니다. direct도 투부정사 목적격 보인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충분히 보기로 낼 수 있는 어법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베리류를 먹게끔 내 두뇌가 지시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뒤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베리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8번에서 만약에 내가 저번에 봤던 베리랑 같은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 두뇌는 send out, 보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봐봐. 8번 문장까지 봤을 때 우리가 확실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 생존을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고 있는데 3번 문장에서 remain alive afterward, 이게 말 그대로 살아남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 to protect me 라는 표현도 이제 결국 나를 보호해서 살아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9번) 문장 넘어가서 계속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례들과 뇌의 이제 이동, 진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들을 확실성에 대한 의존이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디펜던스를 포함한 주어는 너네 서술형으로 내기가 너무 좋은 단어란 말이야. 앞에서 얘기한 이 지문에 맞는 뭐 명사를 써봐라 이렇게 하기 좋기 때문에 좀 잘 단어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즈 밀레디아 어고, 수천 년 전에, 이거 부사거든요. all, 이것도 부사지. 모두 insured, 책임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뒤에 있는 우리의 생존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our survival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보호하는 것을 명사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어쨌든 수천 년 전에 이런 의존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앞에 to the present day가 오늘날까지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오늘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and 뒤에서 한 번 더 말하자면은 불확실할 때 생기는 위험 경보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하는 걸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to protect us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같은 말 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고. (10번을) 넘어가기 전에 5, 6, 7, 8을 보면은 5, 6, 7은 확실할 때, 8번은 불확실할 때 말하거든요. 뒷부분도 똑같아. 확실할 때, 불확실할 때. 그래서 10번 문장 보면은 9번 문장의 내용, 오늘날까지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알람 경보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에 의해서 행해질 거냐면은 이것도 앞에 있던 지문이랑 똑같아요. 전치사 by의 목적어가 동명사 라벨링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투부정사로 바꾸거나 다른 표현을 쓰면 안 돼.
우리 두뇌가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이름을 붙일 것인가? 일상적인 사건이나 경험에다가. 근데 이 일상적인 사건이나 경험이 어떤 건지를 실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괄호를 써가지고 특징들을 쭉 나열해줍니다. 본 적 없이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내 기준에 모호한 거야. 그래서 이게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지.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당연히 잘 모르니까 uncertain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그러면 일단 이름은 uncertain이라고 붙이고 난 다음에 11번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 두뇌가 generate, 만들 겁니다. 뭘 만들 거냐면은 감각, 생각, 그리고 행동계획. 행동계획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내가 이 불확실한 것들을 다룰까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요런 감각과 생각과 행동을 왜 하는 걸까 뒤에 토부정사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당연히 문맥상 불확실한 요소로부터 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아남게 되잖아. 그거를 마지막에 서바이벌이 나타내는 문장으로 우리는 또 다른 날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을 이렇게 문장으로 다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어쨌든 인간은 확실성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진화의 과정에 이제 들어간 하나의 이제 행동이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조금만 쉬다가 하나만 얼른 하면 되니까 봅시다. 우리 오늘 첫 질문의 내용은 이제 미소를 기준으로 타고난데 사회적 피드백이 들어와야 유지가 된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을 했다면은 엑서사이즈 1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애기들이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어른들을 만나고 또래를 만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뭘 알게 되냐? 내 행동에 상대가 반응하는 거를 자기 행동의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막 돌보느라고 옆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애기가 웃어. 그러면 어른들이 예쁘다고 따라 웃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애기가 울어. 어른들이 당황해. 왜 울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걸로부터 얻게 되는 게 뭐냐면은 자아효능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자아효능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냥 형성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결합돼야 되는 거. 초기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행동이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알아야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효능감이 뭔지를 알면은 주제를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지. 디테일 체크 넘어가서 여기 밑에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야. 자아 효능감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쓸모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1번 문장 바로 볼게요.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를 알아차릴 것인가?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그 행동이 만들어내는 외부 변화라고 해서 여기에서 external changes라는 걸 알아둡시다.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내 행동에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아차림으로써 아기들이 발달시킨다라고 합니다. 자아 효능감. 근데 이게 뭔지를 감각이라고 해줬고, 그리고 그게 어떤 감각인지를 또 동격의 접속사를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런 영어 지문에서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행동을 하는 사람, 행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애기들이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행위자라는 거야.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행위자냐면은 인지된 변화에 있어서 행위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네? 그거를 알아차리는 행동을 누가 했냐? 본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행동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아차리게끔 하는 게 자아 효능감이라고 할 건데, 이번 문장 보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기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그들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물리적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이라는 거는 뭐 교실, 집, 유치원 이렇게 그냥 딱 공간입니다. 일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렇게 알아차린다라고 하더라도 공간에서 변화를 본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뒤에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대절은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거거든요. 지금 이리스대 사이에 전치사 인이랑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거거든. 그러면은 무엇이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날까? 애기들이 인지하는 것, 그들의 행동의 결과. 인지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readilly가 문맥상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문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물론 아기들이 본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환경이나 장소에서 본인의 행동에 주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차릴 수 있어. 눈이 달려 있을 거니까. 근데 이 아기들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손쉽게 알아차리는 거는 단순히 볼 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보면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적인 특징들을. 근데 이게 어떤 특징들인지를 앞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뒤에 수식하는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대절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데 대절이 끝까지 말한다 생각하면 돼. 애기들이 향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toward 뒤에 댐이 가리키는 거는 infants가 아니거든요. 문장 맨 앞에 있는 people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럼 맞춰서 문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보다 나이 든 모든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쓰는, 오감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특징이 뭘 보장해주냐면은 이 아기가 어떻게 해야 나를 쳐다볼까? 이것도 아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애기한테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행동이나 표정을 보여주면은
나를 볼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움직이는 얼굴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가 애기들 돌볼 때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애기 웃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막 활짝 웃거나 아니면 약간 좀 못생겨지는 표정을 짓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얼굴 표정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contrasting and moving 이라는 말로 수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사운드, 소리도 만들고 터치, 이렇게 살짝살짝 이제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interesting smell, 뭐 얘네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음식 냄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애들한테 이제 느끼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겠지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6번 문장은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engage with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이 애기들이랑 주어 이거 engage with가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with 뒤에 명사 썼겠지. 어쨌든 애기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냐면은 by 전치사 뒤에 동명사 과장함으로써 그들의 얼굴 표정을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and 뒤에 앞에 있는 exaggerating이랑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inflecting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절을 할 건데 그들의 목소리를 그러면은 목소리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웨이즈를 수식을 하거든요. 얘는 find 오형식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ind도 오형식으로 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애기들이 fascinating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감각 형용사를 ing를 붙일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은 여기 목적어에 들어가는 이 명사는 way일 거야.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눈을 크는 이 방식이라는 사물의 감정이기 때문에 fascinating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기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바꾸기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아이가 나를 쳐다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자극을 하는데 버디에서 7번 문장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4, 5, 6번에서 말한 이런 익살맞은 행동들이 어떤 모습인 거냐면은 responsive,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야. 어디에? 아이들의 발성, 목소리, 얼굴 표정, 몸짓.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만히 있다가 애기한테 그러면 애기 울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먼저 나한테 뭔가 했어. 뭐 소리로든 얼굴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한 게 4, 5, 6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각적인 특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람들이 변화를 줄 거야. 속도와 수준에.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만드는 속도랑 수준에 변화를 줄 건데 어디에 대한 반응으로? 아기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7번 문장 내용은 나중에 복습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문장은 빈칸 같은 걸로 냈을 때 많이 틀릴 것 같으니까 조금 내용을 잘 왔다 갔다 잘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애기들이 서로 그러니까 먼저 뭔가를 보여주면은 또 주변에서 반응을 해주는 과정에서 아, 나의 행동 여러 가지가 영향력이 있음을 자기 그 효능을 알게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건데, 결과적으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환경인지를 뒤에서 관계부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 아이들이 그들의 행동의 효과를 당연히 쉽게 알아차리는 거니까 위에 있었던 readly를 여기서 easily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음
설명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자기 효능감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내용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